플라세보 효과는 뇌에서 분비되는 다른 화학 물질에도 영향을 미친다. 가령 통증 완화 작용을 하는 천연 대마초 성분의 칸나비노이드가 그렇다. 쾌락과 동기부여에 관여하는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 역시 환자가 위약을 먹을 때 뇌의 보상회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측좌핵 부위에서 농도가 올라간다. 보상회로가 활성화되고 통증 완화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플라세보 효과는 더 강해진다. 이 같은 연구 결과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플라세보 효과가 순진한 사람들에게 병이 나았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통증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강력한 천연 진통제들이 뇌에서 분비되고 진짜 약이 작용하는 경로에 진짜 약이 작용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통증을 일으키는 자극에 노출된 상태에서 위약을 먹으면 뇌의 하행성 통증 억제 경로 때문에 몸에서 뇌로 가는 위험 신호가 억제된다. 군인들이 전투 중 다쳤을 때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모두 이런 천연 진통제 덕분이다. 또 다른 연구 결과를 보면 위험 신호가 뇌까지 도달하지 않도록 플라세보 효과가 척수 수준에서 위험 신호를 차단한다는 증거도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인과관계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통증을 없애는 것은 가짜약, 즉 비활성 물질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뇌 덕분이다. 뇌에 원래 저장되어 있던 물질을 나오게 만드는 것은 치료에 대한 우리의 믿음 때문이다. 유효 성분이 기대감인 것이다. 이는 플라세보 치료에도 위계가 있다는 사실로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위약은 효과면에서 동등한 위치에 있지 않다. 식염수 주사는 포도당 알약보다 효과가 좋은 편이고 당연히 이 둘보다는 가짜 수술이 훨씬 더 효과가 좋다. 또한 비용이 많이 드는 위약이 그렇지 않은 위약보다 효과가 좋다. 개입이 더 극적일수록 환자가 그 치료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환자와 치료 제공자 사이의 신뢰감이 높을수록 통증 완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서 효과가 커진다. 의미와 절차가 부여되는 친밀하고 집중적인 치료가 효과적인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독일에서 이루어진 대규모 정밀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가짜 침술도 진짜 침술만큼 통증 완화에 효력이 있었다. 특히 주류 의학의 전통적 치료 방식보다 가짜 약이나 침술이 통증 완화에는 효과가 더 좋은 편이었다. 침술의 유효 성분이 환자의 믿음밖에 없다 해도 주류 의학에서 통증 완화 효과를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확실히 효과가 좋았다. 그렇다고 내가 만성 통증의 치료법으로 침술을 추천한다는 뜻은 아니다. 기대감만으로 효과를 내는 치료법을 추천한다는 것은 상대를 기만하는 일이다. 특히 그 치료법이 비용이 많이 들고 고통에 처한 환자에게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개인이 아닌 수동적인 환자가 되기를 부추긴다면 더 말할 것도 없다. 물론 통증 환자들에게 정말 효과가 있는 증거 기반 치료법을 찾으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하지만 의사와 환자 간의 상호작용에서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믿음, 기대감, 확신 같은 요인의 힘을 무시하는 것은 의사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일일 것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 의사들은 어떤 새로운 치료법이 나왔을 때 임상시험에서 유효 성분이 발견되든 통증 완화를 제공하는 메커니즘이 발견되든 위약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낸 경우에만 그 치료법을 쓰고 싶어 한다. 위약이라는 단어는 임상시험에서 보통 실패라는 말과 관련이 있다.
만약 어떤 새로운 약물이 초기 임상시험에서 위약보다 효과를 내지 못하면 그 약은 사실상 실패한 것이다. 하지만 플라세보 효과나 기대 효과 자체를 무시한다면 상당히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는 것과 같다. 약이든 뭐든 통증이 덜해졌으면 일단 효과가 있다는 뜻이므로 좋은 의미일 수밖에 없다. 통증 완화에 영향을 주는 믿음의 힘은 또 다른 흥미로운 현상의 숨은 의미와 관련이 있는 듯하다. 캐나다 몬트리올 맥길 대학교의 제프리 모길 연구팀은 1990에서 2013년 동안 축적된 엄청난 양의 임상시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미국에서는 그 기간에 플라세보 효과의 위력이 증가하고 유럽과 아시아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유는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플라세보 효과가 증가하면 제약회사로서는 새로운 약물의 효과를 입증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제프리 박사팀은 그 시기에 미국의 임상시험 기간이 더 길어지고 규모가 커진 데 반해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아마도 자금이 많이 투입된 대규모 장기 연구에서 위약을 처방받은 그룹은 자신들이 먹는 약을 더 신뢰할 수 있었고, 따라서 플라세보 효과도 더 크게 나타났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게다가 미국은 소비자에게 약의 효과를 직접 광고하는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다. 광고는 약에 대한 믿음에 영향을 주고 기대감을 높인다.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머리가 아프겠지만 어떤 치료를 제공할 때 환자에게 시간과 관심을 많이 줄수록 그 치료의 통증 완화 효과가 높아진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 결과였다. 치료를 제공하는 사람의 역할이 통증 완화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도 확실해지고 있다. 누군가가 나에게 진통제를 주는 것을 눈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통증을 완화한다. 환자에게 정맥주사로 진통제를 투여할 때 아무런 설명 없이 컴퓨터로 투여하는 방식보다 의사가 그 진통제에 관해 설명해주면 효과가 50% 뛰어나다. 진통제를 제공하는 사람의 자신감도 중요하다. 이는 사랑니 발치 임상시험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입증된 바 있다. 사랑니를 뽑은 환자들에게 진통제로 펜타닐, 날록손, 식염수 중 하나를 투여하는 실험이 이루어졌다. 펜타닐은 통증 완화에 매우 효과적인 강력한 오피오이드계 진통제이고, 날록손은 오피오이드 작용을 막는 기량제이며, 식염수는 말 그대로 가짜 진통제였다. 그런 다음 의사들을 두 집단으로 나눈 뒤 한쪽에는 그들이 환자에게 제공하는 진통제가 펜타닐과 식염수 중 하나라고 말해주었고, 다른 한쪽에는 날록손이나 식염수 중 하나가 제공된다고 말한 후에 환자들이 느끼는 통증 완화 정도를 비교했다. 실험 결과 환자들이 펜타닐을 투여받을 가능성이 50%라고 생각한 의사 그룹에서는 식염수가 30%의 통증 완화 효과를 일으킨 데 반해 펜타닐을 투여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 의사 그룹에서는 20%의 통증 증가 효과를 일으켰다. 자신감은 전염성이 있다. 다시 말해 환자는 의사가 보여주는 비언어적 단서의 미묘한 차이를 알아챌 수 있고, 이는 통증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에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어떤 사람들이 플라세보 효과에 더 잘 반응하는가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다. 임상시험에서 위약 대조군을 더 잘 파악할 수 있고 위약을 치료법으로 병행하는 것이 특정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 오래전이 아닌 과거 의료북권주의 시대에는 일반적으로 신경이 예민하고 무지한 사람들에게만 플라세보 효과가 나타난다고 여겼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훨씬 낙천적이고 보상을 추구하며 회복력이 좋은 사람들이 통증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서 플라세보 효과가 더 잘 나타났다. 2009년 맨체스터 대학교의 인간통증연구소는 낙관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플라세보 반응을 보일 확률이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플라세보 효과에 잘 반응한다는 것은 나쁜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통증 완화라는 우리의 최종 목표에 더 가까워지는 길이므로 좋은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플라세보 효과는 많은 이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플라세보 효과를 더 제대로 이해하려면 플라세보 효과의 못된 쌍둥이 같은 노세보 효과의 존재도 알 필요가 있다. 노세보는 라틴어로 해를 끼치다 라는 의미이며 노세보 효과는 어떤 약이나 치료에 대한 부정적인 예상 때문에 치료 효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노세보 효과는 윤리적인 이유로 연구 승인을 받기 어렵지만 우리 주변에서 혹은 우리 자신에게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임상시험에서 환자들에게 진짜 약을 주고 부작용에 관해 설명해 주었을 때만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도 노세보 효과라 할 수 있다. 2020년 말 발표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지혈증 치료제인 스타틴을 먹고 부작용을 겪은 사람은 90%가 노세보 효과 때문으로 밝혀졌다. 집단 히스테리 사례도 노세보 효과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분쟁 지역의 학교에서는 집단 실신 사례들이 심심치 않게 보고된다. 지역이 그렇다 보니 처음에는 화학 무기 같은 유독물질이 원인으로 지목되었는데 결론은 집단 히스테리가 원인이었다. 즉, 긴장감과 피암시성이 높은 환경 탓에 극도의 불안감이 집단 환각 증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세보 효과는 매우 흔하다. 특히 만성 통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쉽게 노세보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가령, 아무개슈는 어떤 병의 고위험군입니다. 이 치료는 좀 아플 겁니다와 같은 말은 환자들의 불안감을 높여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 한두 마디의 부정적인 표현이 당사자에게는 큰 충격이 될 수 있고 그런 말은 쉽게 잊히지 않는다. 고장난 무릎은 이제 좀 어때요? 내 허리가 완전 맛이 갔어.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이런 말들도 노세보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어떤 병이 났을 때 의사의 말을 듣지 않고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을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는 건 역시 부정적 암시를 초래할 수 있다. 건강이 좋을 때도 사람들의 말이 영향을 주지만 몸에 이상이나 위험을 느낄 때는 부정적인 말들이 영향을 더 많이 미친다. 부정적인 말로 불안감이 높아지면 통증에 영향을 주는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되고 뇌의 통증 네트워크를 자극한다. 말은 사람을 치유할 수도 있고 다치게 할 수도 있다. 긍정적인 말과 암시는 통증 완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나는 의사로서 환자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 그리고 진실을 말하고 싶다. 아프지 않다고 속이면 나중에 진짜 아픈 순간이 올 때 아픔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 그렇다고 내가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두고 환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다. 가령 왼팔을 다친 환자가 있으면 다친 팔을 진찰한 후 말없이 차트만 적기보다는 다치지 않은 오른팔의 상태를 물어보고 그래도 아주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팔은 어떠신가요? 괜찮으세요? 정말 다행입니다.
쭉 뻗어서 손가락을 한번 움직여 볼까요? 어때요? 괜찮으시죠? 네, 좋습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다.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 결과를 보면 출산하는 여성들에게 척추 마취제를 주사할 때 의료진이 마취제에 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준 여성들은 부정적으로 이야기해준 여성들보다 주사 통증을 더 약하게 느꼈다. 척추 마취제를 놓을 건데 아주 따끔할 겁니다. 조금 참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 이 주사는 허리 감각을 둔하게 하는 부분 마취제라 조금 있으면 편안해지실 거예요 라는 말이 마음을 훨씬 편하게 한다. 당연한 말 같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의사가 환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것을 보기 힘들다. 의사가 주는 긍정적인 신호는 환자의 단기 통증 완화에 정말로 효과가 있다. 확신에 찬 의사의 말은 그 자체로 강력한 진통제가 된다. 긍정적인 말이나 비유, 생각은 환자의 안도감은 높이고 불안감을 줄여서 만성통증 완화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 이는 플라세보 효과를 넘어서 뇌 회로의 재구성을 의미한다.